생생한 사건의 현장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는 뜨거운 이슈들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늘 오늘 첫 순서로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박선원 의원은 이제 국정원 출신이시고 하시고 네. 관련돼서 많은 부분 또 전문가시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얘기 나누면서 저도 처음 알았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 지금 내란 사건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이 직위원 재판부가 소위 서해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서해 그 해수부 공무원 사건 관련돼서 서훈 박지원 전 두 국정원장들이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알게 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선원 의원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서해 공무원 사건은 예. 뭐냐면은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이제 실종이 됐는데 북한에 의해서 이렇게 사살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국가안보실이나 국정원이 어느 정도 책임이 되냐 해가지고 국정원장 두 분을 지금 고소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서훈 원장은 구속 기소까지 됐었습니다. 보석이 되었지만. 근데 이게 기획 수사입니다. 기획 수사다. 2022년 그러니까 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5월 9일 출범했잖아요. 5월 16일 첫 번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전 정권을 때려잡자, 안보팀을 싹 때려잡자 해가지고 김태효가 이걸 문제 제기해가지고 지금 기획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재판부가 직위원 부장판사예요. 그때 재판부가 직위원 부장판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거의 이제 한 2년 7, 8개월 가까이 끌고 있거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기획 수사를 배당받은 재판부, 즉 이것은 마치 정권의 청부 재판부 같은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제일 편한 이 직위원 재판부에 다시 이 사건을 배당한 거다. 그래서 그 서해 공무원 사건은 전 정권을 인사들을 고통을 주고 때려잡는 사건을 청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내란 사건은 봐주경으로 청부를 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 뒤에는 대법원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시고. 왜냐하면은 이미 1월 27일 그때 그 심우정이 구속 기소를 최대한 늦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계산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심우정의 소위 말하는 이제 검사장 회의로 해서 뭐 8시간 이상 끌은 것이 이제 심우정인데 1월 27일 연휴 그 사이에 그랬는데 이미 이때 이 직위원은 나한테 이 재판이 배당이 되는데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재판은 일정을 미뤄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른 변호인 측에 이제 연락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미 청구 재판이 들어왔고 심우정이 구속 기소 시간을 지연하고 있는 것을 다 봤잖아요. 그때 뭐 1월 26일 12시다, 1월 27일이다 이렇게 갑론을박 하는 것도 다 공개돼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심우정과 이 직위원 재판부는 시간으로 다퉈서 구속 기소는 하지만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이 구속 기소는 하지만 결국은 이 재판에서 풀어줄 수 있는 기회까지 열어놓고 시작을 한 거다.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다른 변호사 한 분을 만났는데 직위원이 그러더래요. 아니 검찰이 즉시 항고할 줄 알았다. 알고 있었다. 그렇지. 즉시 항고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 나는 1심 재판관이니까 나는 이렇게 한 건데 이걸 다 나 혼자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이제 하소연 내지는 푸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심우정이 그 구속 기소를 늦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걸 뻔히 이 재판부가 보고 있었는데 아니 나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 줄 알았지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독박을 쓰지? 써야 되냐?
그런 항변 아닌 항변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이건 이유가 안 된다. 이 직위원 재판부는 정말 냉정하게 경관이 경고를 드리면 더 이상 청부 재판부 이 정권의 청부 재판부 역할은 관두셔라. 그만해라. 그만해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미 김용현 노상훈 사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따로 떼가지고 이건 완전히 비밀 재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윤석열 재판에 노상훈 하고 김용현을 집어넣고 곽종근까지 집어넣어야 이게 그림의 전모가 그렇죠. 드러나잖아요. 내란에 대한 전모가. 내란의 전모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분리해서 하고 있다.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증인으로 한번 부를 것 같긴 한데 검찰직 증인으로 윤석열 재판에서요. 네, 윤석열 재판에서 근데 검찰에서 안 부르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안 부르면 끝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령급 두 분만 증인으로 불러놓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대통령하고 이 중간 고리가 약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틈을 오히려 보이고 있는 재판의 흐름이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이 윤석열을 석방시켜 준 것만이 아니고 현재 재판 전체 진행이 거의 청부 재판의 성격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 그럼 문제는 이제 서해 사건, 그러니까 전 정권에 대한 소위 핍박이랄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전 정권 때려잡는 재판, 그다음에 이 정권을 보호하는 재판. 그거는 일맥상통하잖아요. 윤석열 정권을 보호하고 전 정권은 두드러 잡는 이 두 가지 재판을 한 재판부가 맡고 있어요. 그게 직위원 재판부라는 거죠. 그게 직위원 재판부예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것은 이 정권이 원하는 재판을 해준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직위원 재판부의 그간의 흐름은 매우 심각하다. 근본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참 황당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지금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뭔가 이유가 있다. 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냥 여러 재판부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배당돼서 온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 이 큰 두 개의 사건이 전 정권 때려잡는 가장 큰 사건, 서해 공무원 폐살 사건, 그다음 이 정권의 가장 큰 내란 사건, 그야말로 국헌 문란 사건. 이것을 왜 이리 배당이 한 사람이 되냐? 하냐? 한 재판부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구속 기소에서 심우정이 시간 단위로 끄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석방시켜주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간단한 게 아니죠. 간단한 게 아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이 진행되지 않고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 참 그래서 언제 윤석열 재판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형사재판 두 번째 열렸는데 먼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칼 얘기를 했어요. 칼 들으셨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칼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본인이 칼을 썼다는 게 인정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계엄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계엄이 아니고 무력, 군사력, 병력을 동원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칼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칼을 썼다.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썼냐 살리려고 썼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럴 때는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문, 헌법재판소는 이제 선고문 이렇게 안 쓰고 결정문, 결정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이라고 함은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영토를 지키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란 행위에 병력을 동원한 것은 국군 통수권을 위법하게 사용한 거다. 즉 네가 윤석열이 쓴 칼은 잘못된 칼이다.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로 할 수 없다. 칼을 들지 말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칼을 든 것 자체가 불법이다. 두 번째는 이 칼을 들고 병력을 동원해서 휘둘렀다. 이것도 불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미 헌법재판부의 결정문에 분명하게 그것도 짧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한 7, 8페이지 이상, 전체 114페이지 중에 한 7, 8페이지 이상이 여기다 할애돼 있어요. 그것을 나는 칼 썼는데 괜찮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직도 이 그 내란했다고 하는 객관적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재판이라는 건 행위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 행위를 예. 요설로 요설로 바꿔서 궤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예. 결국 그거는 자신의 죄를 현상 자체를 인정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칼 얘기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들끼리 검사들이 뭐 천하제일 검이라는 둥 그렇죠. 무슨 검이라 이런 소리 막 하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예. 아니 내가 검사 때부터 이렇게 써봤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나 비상계엄이나 뭐가 다르냐. 통수권이나 뭐 내가 뭐 얼마나 다르냐. 그거는 중대한 자기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즉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없어요. 뭐 써요? 그건 검찰 총장. 칼제비, 특수부 예. 칼제비 예. 없는 죄도 있게 하고 있는 죄도 덮는 칼제비 본능으로 대통령의 국정을 수행한 거다. 수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처벌돼야 되는 거고 파면돼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소도 결국 그런 연장선에서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동네에 있는 칼 없는 칼 다 갖다 쓴 거죠. 뭐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관훈장이 쓰는 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장비가 쓰는 칼, 동네에 있는 칼 없는 칼 다 갖다 휘두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지기현 판사 얘기했는데 마지못해 제 느낌입니다. 마지못해 촬영을 허가했는데 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또 허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살라미도 아니고 장난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기현 판사가 이 청부 재판을 맡았는데 생각보다 부담이 커지고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여론이 그러니까 이제 살라미로 조금씩 궤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5월달엔 재판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이 사람이 잠시 쉴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정권이 향배가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완전히 태도를 바꾸죠.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번 주 했고 다음 주에 법정이 2번 있나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씩 궤도 수정을 하다가 이제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 이제 등록하고 이러한 시점 그러니까는 5월 어린이날 지난 그 연휴 지난 시점에서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자료 같은 거 증거 자료 한번 자신들이 보고 조금 더 들여다볼 게 많다 해서 안 한다. 그렇게 하고 근데 이것 자체는 결국은 윤석열의 구속 기간 만료 6개월 그때까지 시간 끌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은 윤석열이 바램 요구도 다 들어주고 대부분. 눈치는 눈치대로 보고 그러면서 대법원의 분위기 예를 들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중지한다. 뭐 이런 분위기 나오면 자신도 중지하면서 거기 맞춰가면서 궤도 수정을 하면서 결국은 정권 따라가는 거예요. 정권 따라간다. 권력이 이제 바뀌면 또 간다. 그러면 법복 벗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판사를 하면 안 되죠.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근데 그렇게 보이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재판에서 윤석열 재판에서 2명의 이제 대령이 나와서 한 명은 대대장이었군요. 중령과 대령 한 명씩인데 이 사람들이 했던 말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끌어내라고 한 거 맞다.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김영기 특수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 이 사람 말은 의미인 게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걸 윤석열 면전에 대고 했어요. 윤석열이 했던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두 사람의 증언?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세 가지 즉 홍장원의 메모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줘서 체포하려고 했다, 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직접 관여 부분이 확정이 됐잖아요. 두 번째는 곽종근 사령관한테 윤석열이 전화해서 아직 정족수 150명 안 찬 것 같으니 인원을 끌어내라 한 거고 그것이 그 애하에 그러니까 여단장들한테 다 이 소리로 마이크로 다 전달했잖아요. 생중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방첩사와 국정원이 한 덩어리로 해서 대통령 직접 지시가 하나 갔다. 갔고 그다음에 특전사에서
대통령과 방첩사 통해서 국정원까지 한 덩어리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고 두 덩어리. 예. 그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이 수방사 예. 이준우가 예. 분명히 검찰 조서에서는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그렇게 이 대목이 나왔죠. 있어요. 예. 근데 이진우를 안 불러요. 안 부르죠. 네. 안 부르고 이진우가 총을 쏴서라도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 또 그렇게 헌재하고 맞아요. 나와서 저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끌어내라고는 했다. 네. 해서 살짝 고리를 잘라요. 네.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네. 수방사의 제1 경비단장 경비단장. 이 사람이 이 조성현 단장이 예. 실제로 지시를 받았다. 예. 증언을 한 거죠. 증언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이 이준우 방첩사령관이 도중에 꼬리 예. 끊기가 안 되고 음. 최일선까지 지시가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예. 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제1경비단은 뭐냐면 예. 수호신 TF라고 있어요. 수호신 TF. 네. 예. 그러니까는 수호신 TF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 북에서 예. 우리나라의 요인들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장이나 테러 예. 부대가 들어왔을 때 예. 특전사는 멀잖아요. 예, 707은 멀죠. 경기도 이천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방사는 과천 바로 사당동에 있는 거나 예, 바로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죠. 그러니까 가장 일차적으로 투입돼서 어. 대테러 진압하는 전문 부대예요. 그 수호신 TF다 예. 이게. 이 수호신 TF가 냉정하게 말하면 707 특임대보다 전투력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왜? 더 소수고 더 전문 부대예요. 예. 이 부대를 예. 사실은 국회에 들어왔었고요. 들어와서 당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국회 둔치 주차장까지 있었고. 맞아요. 거기 찍힌 것 같아요. CCTV로 봤던 것 예, 같아요. 그 CCTV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추가 부대를 관리하는 그 단장이 바로 조성현 단장입니다. 추가 부대로. 예. 예. 그래서 그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호신 TF를 투입 안 했다는 것이고 추가 부대도 아예 서강대교를 못 건너오게 했다. 그건 잘못된 지시니까 예. 라고 하는 점이고 그건 국군 통수권이 잘못된 행사다라고 예. 하는 인식에 의해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될 임무는 없어요. 없죠. 아니 대테러 부대에서 북한의 예. 특작 부대 예. 그것을 잡고 막고 싸우는 부대잖아요. 예. 왜 국회의원을 끌어내요? 그러니까요. 그거 안 된다. 임무가 아니죠, 그건. 그게 조성현 단장 말이 정말 중요하고 음. 김영기 특수전 사령부 예. 제1특전 대대장 이 부분은 아까 그 곽종근 사령관 예. 그러니까 윤석열로부터 곽종근 사령관한테 내려오고 707까지 내려갔는데 예. 707까지만 내려간 게 아니라 제1특전대까지도 내려갔다. 밑에까지도 다 내려갔다. 예. 네? 특임 단장은 이제 대령급이지만은 그렇죠. 같은 대령 중에서 조금 뭐랄까 이 고참에 속해요. 선임에 속하는. 예, 왜냐하면 공수 여단장이 원스타고 예. 이 특임 단장은 이제 대령인데 대령 중에서 조금 이제 더 고참.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 특전 대대장이죠. 예. 중령이잖아요. 예, 또 예. 계급도. 예. 그 계급도. 예, 예. 그러니까는 최일선에서 그런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항명하더라도 안 따랐다는 거잖아요. 안 따랐다는 예. 거죠. 그런 그 통수권이 수행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처럼 예. 사람에 충성하면 안 된다고 했잖냐. 윤석열이가 했었죠 그때. 당신 예전에. 말처럼 나도 예. 우리 조직 맞아요. 충성을 한 거고. 그렇죠. 우리 조직이란 건 뭐냐? 특전사다. 그렇죠. 특전사는 나라를 지키는 그렇죠. 거다. 국민과 국가. 예. 예. 그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될 이 특전사의 존재 목적에 맞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나는 그 지시를 안 안 따랐다. 음. 당신이 예. 대통령이고 국군 통수권자에 위치해 있지만 나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휘에 따르지 않았다. 예. 그리고 그거는 예. 당신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렇죠. 당신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신조처럼 국민들 앞에 주장을 했는데 네. 왜 나는 그 주장을 못 하겠느냐? 그렇죠. 맞아요. 어? 네. 네 주장이 옳다면 내 주장도 옳은 거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예. 당신이 잘못된 그렇지. 요구를 지시를 해서 맞아요. 나는 이 입장으로 당신과 똑같은 입장으로 너의 주장을 너의 지시를 거부한다. 그렇죠.
그게 맞는 멋지지 말이죠. 않아요? 멋져. 그러니까 진짜 군인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진짜 군인이죠. 예. 이진우나 이런 누구야 김현태 정말 진짜. 이거 정말 예. 그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육사 출신들 예.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육사 출신들이 이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정말 산전수전 겪으면 예. 눈물 젖은 빵을 먹는다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 피땀 속에서 예.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지 느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그리고 대령이지만 존경스럽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육사 국민이지만. 출신들은 카르텔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늘 진급도 빠르고 이제 네.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네. 그러니까 비육사 출신은 열심히 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보여줘야만 그래도 진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네. 이 비육사 출신의 진급을 예. 계속 육사 출신들이 견제하고 뭐 견제할 이런 거죠. 뿐만 아니라 예. 자신들이 심사를 하고 예, 맞아요. 걸러내고 그래서, 그렇죠. 그 걸러내는 과정에서 이 중령까지 이 대령까지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들죠. 힘든지 아세요? 진짜 힘들죠. 네. 맞아요. 지금도 예. 이분들이 이제 장기 음. 그 부사관 이상 예, 장기 근무자로 예. 전환해 달라 그러는데 음. 단기 복무자로 해놓고 늘 잘라낼 그렇죠. 예. 그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그렇죠. 몇 번이나 음. 국회 국방에서 이야기해도 안 받아. 안 해요. 끝까지 안 하려고 그래요. 언제든지 잘라버리려고 말 안 네, 들으면 걸러내고 잘라버리려고. 예. 예. 진짜 이 나쁜 인간. 고개 숙이면 예, 예. 한번 들여다봐주는 정도. 예. 그 정도. 그걸 다 뚫고 온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고 네. 국민의 입장에 서서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는 그리고 네. 본인이 그런 얘기까지 했대요. 네.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라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는 못한다. 네. 이거는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것이 내 임무인데 그걸 네. 그거 아니고 다른 임무를 맡기는 나는 못한다. 나는 항명죄로 차라리 처벌해라 이런 네.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네. 참 멋진 군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미 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항명죄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네. 박정훈 대령도 항명죄 무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명죄가 안 됩니다. 예. 자 윤석열 측에서 예.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는 서울지검장이었나요? 예, 그때 그러니까요. 고검장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그래요. 예. 아마 이제 계엄이 필요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 예컨대 뭐 민주당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겠죠.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떤 증언을 할까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예. 결정문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다 깨진 논리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예. 쉽게 이야기하면은 음. 차근차근 깨놨어요. 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무슨 예산 문제라든지 뭐 탄핵 소추에 대한 문제라든지 차근차근 이건 모두 헌법 안에 국회의 권한이고 네. 그것도 남용하지 않았다. 예?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예산 부분은 아니 예산 삭감도 아직 안 했었다. 안 했어요. 정부가 원래 다 적게 예. 예산을 신청했다. 그렇죠. 그리고 4.1조 음. 4조 1,000억 예. 깎는다 하는 것도 그것도 아직은 시안인데 예. 그것도 22년, 23년도에 비교하면 예. 적더라. 적다. 삭감액이. 예. 근데 아직 이것도 더 조정될 일이 여지가 있고 있고. 예. 굳이 깎았다면 한 ABB 위주로 해서 한 예. 1조 몇천억 깎았더라 그렇죠. 하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예. 결정이.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분 그다음에 헌법재판 연구관들 예. 20명 정도가 TF로 해서 다 증거를 확인하고 결정으로 쓴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음. 최재해, 박성재, 이창수, 이상민을 불러서 예. 자신들의 유리한 말이 언론 보도에 나가게 그렇게 하겠다. 하겠다. 두 번째는 예. 불구속 상태에서 예. 증인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예. 시간을 끄는 거예요. 시간을 끌어서 오. 6개월 예. 예. 채운다. 예. 예. 그러니까 1월 27일이 구속 기소다 치면 예. 예. 그 전에 뭐 한 20이 있다고 치면 예. 그러면은 180일 중에 예. 벌써 이제 그 전에 20일 빼면 예. 예.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시간 남죠. 예. 얼마 안 남잖아요. 예. 예. 180일 잡아도 7월 예. 예. 27일인데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재판부 한두 번 연기하고 해서 불구속으로 계속 음. 재판 받겠다. 그러니까는 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래서 6개월 지나면 예.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예. 재판 받으면서 정치 행위를 하겠다. 그런 의도. 그리고 자신들한테 유리한 증인이 나와가지고 계속 언론 플레이로 예. 내가 억울하다, 이 재판 잘못됐다 해 나가겠다, 1심 무죄 받겠다. 이런 사람들 증인 가지고 검찰 당신들이 예. 공소유지는 할 수 있겠어? 음. 예?
왜냐? 예. 김영현 따로 재판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노상원 수첩 따로 빼고, 곽정근 안 부르고 예, 예, 예. 그런 상태에서 뭐 대령 둘 데리고 하는데 예, 예, 예. 그들보다 높은 사람들 아니냐? 최재해든 뭐 박성재, 이창수, 이상민, 그지 핵심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불구속으로 음. 1심에 재판 가다가 어떻게든 무죄로 빠져나오겠다. 그 입장이죠. 그런 의견이다. 예, 예. 그리고 선관위 시스템 검증을 또 신청한데 난 진짜 황당한데 부정선거 얘기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선관위 시스템 검증 신청한다. 이거는 예. 뭐겠어요? 예. 지금 선관위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지금 뭐 열심히 선거 지금 준비하고 선거 있죠. 예,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죠. 예. 지금 40일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시스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정말로 이 시스템의 외부에 예. 해킹이나 그런- 그 어떠한 것도 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 철저하게 막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걸 검증하겠다는 거는 예. 뭐예요? 선거 뒤에나 검증을 하더라도 가능한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불가능하죠. 네? 시간 끌기다. 시간 끌기다. 어. 그러면서 계속 대한민국의 이 그 선거 관리 운영 시스템이 잘못됐다. 예. 그래서 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부대를 내가 보냈다. 자기가 자신이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검증해 대놓고. 보려고. 예, 검증해 보려고.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죄가 아니다. 오. 그다음에 선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 선관위에서 검증 못하겠다고 하면 봐라 핑계다. 핑계다. 그런 식으로 또 호도를 하는군요. 약점 예, 예. 덮으려고 하고 예. 대선을 뭐 빙자해서 네.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죽어서도 뭘 한다더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란 국헌- 종식된 게 아니다. 지금 또. 국헌 문란 문란.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근데 일부에서는 비상계엄의 진짜 설계자는 따로 있다. 윤석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의원님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비상계엄의 설계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다르고 예, 어다른데 예,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처음부터 하려고 했고 예. 그래서 용산으로 들어갔고 예. 처음에는 그러니까 탄핵 임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임기 시작하자마자 아, 용산 예, 들어갈 예. 때부터 예, 예. 내가 검찰을 장악했으니까 예. 군만 내 품에 들어오면 된다. 청와대 갔더니 예. 이승만, 음. 박정희, 그다음에 박근혜, 음. 이명박 다 다 구속됐다. 자기 쪽은 안 좋았다. 상황이 안 좋았다. 그쪽 예. 사람들은 다 안 좋았잖아요.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전두환, 네, 노태우 다안 좋았죠. 단 한 명도 안 좋았잖아요. 끝나고 나서 다 처벌받았죠. 다 처벌받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보수당 사람들하고는 안 맞는다. 청와대 안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예, 예. 그럼 내가 검찰 지었지. 예. 옆에 보니까 신원식, 김용현 다 있지. 예. 그래서 국방부로 간 거예요. 음. 전 세계 어느 대통령이 군 숙소에 있는 예, 예. 군이 장악하고 있는 공간으로 어느 문민 대통령이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죠. 가다피 정도 되지 않으면 가다피 대령 아니면 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 예? 이디아민 우간다의 이디아민 대령 아니면 누가 군부대에 들어갑니까? 예, 예. 아무도 안 들어가요. 예. 거기를 자진해서 들어간 것은 제대로 국정을 살필 생각이 없다. 없다. 나 지지도 1% 상관없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예. 해서 들어가서 보니 예. 군인들이 얼마나 충성하고 막 이럽니까? 그렇죠. 예, 야 이들 동원해서 방어용이 아니라 예. 먼저 쓸어버리자. 오. 해서 윤석열의 이 권력 본능이 예. 쿠데타, 비상계엄, 장기집권 이 생각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설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다 들어 있는데 어.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 예, 예. 이 설계자가 누구냐 그런 이야기죠. 아, 그런 예.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 예. 그 김영현한테도 예, 예. 국방장관 시절에 예. 그러면 조현천이 칠하냐? 아, 조현천. 조현천하고 아주 네. 친합니다. 어. 최근에 만났냐? 그랬더니 거짓말. 네. 10년 됐습니다. 이런 거짓말. 아, 원래 만났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조현천을 입국시켜 가지고 무죄 방면하다시피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조현천이한테 상세하게 듣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 그 김영현은 야전 출신이고 예. 신원식은 좀 정책 출신이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엄 업무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니까 조현천이한테 들은 거고. 그다음에 박근혜 때도 사실 계엄 관련해서 계엄 문건 이제 기무 쪽에서 했으니까 예, 예, 예. 기무 보안사 지금은 방첩사 이제 쪽으로 방첩사. 했었어. 예, 예. 했는데 예.
이 방첩사령관 여인영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급장 달아주고 할 때는 하겠다고 했다가 또 뭐 정보사령부 나타나고 하니까 네. 이게 합수본부장 내가 맡아야 되는데 내가 칼자루 쥐어야 되는데 네. 아닌 것 같고 네. 막 그러면서 이 구체적인 기획 설계 네. 이거는 노상훈을 비롯한 대수장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성들의 모임 이런 사람들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우리 정동영 의원도 지적하고 있는데 김태효 등 일부 사람들이 네. 이 기획과 구체적인 설계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 아직 못 잡아냈다. 하는데 지금 김영현이 국방장관 공간 한남동에 있는 그 2층 서재에서 그 문서를 다 없애라. 파기해라. 해서 그 집사처럼 있는 양모 씨가 있어요? 3시간 동안 파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종이 문서 파쇄기. 네, 파쇄기. 이 3시간을 파기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죠. 거기까지 네. 한 이 정도로 쌓여야 그렇죠. 3시간을 파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다 망치로 두드러 깨다가 양호열 씨인가? 그 사람이 손이 다칠 정도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서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증거 인멸이 됐는데 이 과정은 절대로 김영현 혼자 못하는 거죠. 아니 본인이 타자를 못 친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남이 쳐줘야 되는군요. HWP 그 한글 프로그램 뭐냐 그랬더니 LG라 하잖아요. LG. HWP 한글 프로그램을 이름 몰라요. 컴퓨터도 못 키고 컴퓨터가 켜지면은 비밀번호 입력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게 최측근들의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맞는 말이고 그러나 기본은 윤석열, 유석열이, 김영현 두 사람이 그다음 한 거고. 그 주위에 뭐 이렇게 김건희가 관여했느냐, 그다음에 애비역 대장 등 장군들이 관여했느냐, 당연히 관여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책임 소재를 묻는 단계에서는 윤석열, 김영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걸 기획하는데 조언을 하거나 끼어든 사람은 많다. 특히 실제로 이 문서를 이 3시간 동안 파기할 이 문서를 이 엄청난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실무적으로 설계하고 기획하고 조언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복수가 서너 사람 이상 반드시 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말씀하신 이 조현천은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조사나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조현천 수사 안 하고 있죠 전혀. 지금 이 검찰 수사가 뭐 웃겨요. 왜냐하면 이 김영현이 검찰하고 저를 고발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12월 달에.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계속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보도 자료만 갖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보도 자료 가지고. 제가 낸 보도 자료를 확인하는 수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현이 박선원 의원하고 검찰이 둘이 짜고 그렇게 하고 짜고 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직권남용이고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것은 김영현이 처음에 검찰로 재발로 출두할 때 검찰 지휘부 대검찰총장 심우정이나 대검차장 이진동이하고 한 이야기하고 다르다. 본인은 경찰로 안 가고 이리 가면 잘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뭐 이렇게 갖다 들이민 이 특수본 박세현 부장검사인가요? 이 들이맨 이거는 이거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반발하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제보 받고 하면서 초기에 냈던 보도 자료에까지는 수사를 했는데 그 이상 한 발도 안 나가요. 그 이상은 또 안 나가는 거예요. 검찰이 노상원도 안 나가고 한 발도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중단 상태다. 그래서 지금 지기현도 처음에는 그랬겠죠. 공수처권 문서 빼고 검찰이 구속 기소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인 걸 보면서 공소 기각할 생각도 있지 않았냐 하는 의심 우리가 초기에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 보면 어렵죠. 이 지기현 입장에서는 한번 풀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문제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공소 기각이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예. 이거는 이미 끝난 문제다. 지금 월요일 날 나온 거 그거잖아요. 예. 더 이상 내가 당신 때문에 예. 부담 다 지고 이 정도까지 해줬고 했으니 예. 뭐 이 재판을 뭐 증거가 잘못됐다니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예. 윤석열 입장에서 모골이 송연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 직위원 재판에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특검할 겁니다. 특검 가야 된다. 제2심이 가든 어디 가든 예. 계속 새로운 증거해서 예. 추가로 고발장 내고 내란만이 아니라 외환죄 예. 그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증거들 다시 내서 이 1심 재판부는 예. 자신이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게 저희가 계속해서 증거 추가 제출하고 구속 수사 받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오늘 취재돼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예. 이게 정보사 민주당이 정보사의 서관 부처를 그러니까 상임위를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에서 국방위로 옮기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들어보셨어요, 의원님?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정보위에서 국방위로 옮기려면 제가 정보위 간사니까 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일체 없었어요. 취재가 지금 단독이라고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건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군요. 아침에 이제 그 기자 그 기사로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점이 있어요. 방첩사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정보위의 소관 그렇죠. 부대입니다. 그리고 정보사도 그렇고 또 그 외에 감청 부대나 이런 것은 다 이 정보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보 취득에 관한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 국방위 쪽에서는 방첩사는 양쪽에서 다 해야 되겠다. 방첩사는 왜냐면은 방첩사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은 인건비나 이런 이 상당 부분의 예산은 국방부의 국방위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방첩사 안에서 이렇게 방첩 활동이나 정보 활동되는 부분 예산은 국회 정보위에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방첩사가 크거든요. 방첩사 예산이 예를 들면은 뭐 100억이 있다. 치면 한 70억은 국방부 예산에서 나가는 거고 국방위에서 나머지 한 30억은 정보위에서 다뤄요. 그러니까 방첩사는 국방위에서도 감시를 해야 되겠다 이제 한 70% 되는 부분은 그건 해라. 저 찬성해요. 그리고 정보위 부분 방첩사가 하는 그 부분만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해서 방첩사는 국방위, 정보위 양쪽 다 해라 하는 거고 정보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제 정보사 같은 경우에는 정보위에서 이제 주고 일정 부분이 이제 운영에 관한 거는 이것도 국방 운영에 관한 예산이니까 국방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적인 정신은 뭐냐면 방첩사나 정보사가 정보위라고 하는 그 장막과 보호막 안에 숨는 경향이 있어요. 공개가 안 되니까. 그거는. 공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야 정보사 와서 보고해. 방첩사 와서 보고해 하면 아이 저희는 정보위 소관인데요. 도망을 갑니다. 그래도.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방첩사의 필요성 저는 인정하고요. 정보사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정보사는 워낙에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쿠데타는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가 다 했는데 이번 최초로 정보사까지 대통령 국방장관이 동원돼서 정보사까지 이 내란에 가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감시하느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국방위하고 정보위가 동시에 감시하는 방향은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경향신문에 쓰듯이 이 정보위 간사인 저와 국방위 간사인 부승찬 의원 또 양쪽에 또 그
다선 의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하고 양쪽에. 이야기한 적은 없다. 아직은 논의된 건 없다. 없다. 현재는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것도 예, 이제 조율이 그렇죠. 필요하다 말씀이신 거죠?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저희 그 국방 정책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세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직 장성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 포럼이나 단위에서 이야기하고 마치 그게 자신이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방향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아직 없다. 그리고 이런 게 들어와도 최종적으로 정책위원회 진성준 위원장이 있는 정책위원회에서 모든 공약은 다 한데 모아져서 검토되고 마지막 발표될 때까지는 우리 당 후보가 정해지면 다시 그 후보에게 보고하고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그 이철규 아시죠? 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이 홍준표 캠프로 간다네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제 이제 4명이 친해졌잖아요. 홍준표 그다음에 한동훈, 김문수, 안철수. 근데 김문수, 홍준표 두 사람이 어쨌든 이제 친윤 쪽으로 붙었는데 그렇죠. 근데 왜 홍준표로 갔을까요? 김문수로 안 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지지율이 한덕수 이름이 거론되면서 김문수 지지율이 한덕수한테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세훈 지지율의 일부가 또 한덕수한테 가고 오세훈은 또 이제 그 특정 대학교 그 인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일부가 홍준표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문수가 조금 낮아지고 홍준표가 올라오는데 누가 될 거냐 해서 사람들 이제 그 우리 여의도에서 있는 사람들 이야기는 김문수는 진용이 안 갖춰졌대요. 어제 저도 별로 없긴 해요. 저기 첩보를 하나 제보를 받았는데 그래도 홍준표가 대선 캠프 틀이라도 갖추고 있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내부 이야기입니다. 살다 고목에 꽃이 피다 하더니 단 한 번도 대통령 후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김문수는 그렇죠, 장관만 해도 그냥 감지 덕지예요. 나이도 많잖아요. 70세 넘었어요. 물론 홍준표도 70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70대예요. 지금 홍준표, 한덕수, 뭐 다 지금 정말 그분들이에요. 노인 폄하 발언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 중에서 홍준표가 전투력이 있다. 홍준표가 자금 동원력도 있다. 홍준표가 그래도 끝까지 뛰어본 후보다. 지금 질이 멸렬한다. 이러다가는 김문수도 안 되고 한덕수도 안 되고 다 녹아서 그냥 법눈 녹듯이 사라지는데 그나마 싸울 수 있는 데는 홍준표 아니냐. 없다. 한동훈은 아니고. 한동훈은 그냥 몸풀기로 이미 탄핵 반대로 이제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반대로 서버렸으니까 나머지 이제 윤석열 그룹을 모아야 되는데 홍준표 쪽이 쉽겠다. 그런 관점. 그런 관점. 그러니까 일단 근데 이제 홍준표는 나는 단일화 안 한다 이거잖아요.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끝났다. 이 판은. 그 이철규 입장에서도 그나마 이렇게 파죽 주세로 밀려서 바다에 빠질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전선을 유지하면서 질서 정연하게 그나마 당권이라도 노리려면 그러면 홍준표가 좀 낫다. 그렇게 판단한 그런 거군요. 판단하다. 김문수도 아니고 한동훈도 아니다. 안철수는 더욱 아니다.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 어디 가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어디 가시겠습니까? 갈 데 없네. 4명 중에 안 갑니다.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 난파선인데 난파선에서 그 배의 가장 높은 부분에 있어야 조금이라도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산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김문수가 또 속보가 나오는데 김문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별 구분 없이 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그 여군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약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완전히 탈바꿈한 대한민국.
그다음에 선진국으로서의 제도약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내가 얼떨결에 지금 대선 후보 그 집권당은 아니지만 국힘에 됐는데 뭐라도 던져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김문수는 어떻습니까? 세력이 안 붙어요. 거의 없죠. 없어요. 의원들도 거의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그 기사 보셨을 텐데 이재명 대표 관련된 그 재판을 전원 합의체로 넘겼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의원님? 이게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소부 그다음에 소부. 전원 합의부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누는데 대법원이요. 제2부 소부 그러니까 네 사람의 대법관이 판단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의견을 모으기 쉽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윤석열하고 친한 쪽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이 임명했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쪽에 좀 더 밝은 쪽한테 물어봤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 6월 3일 이전에 어떤 시기로든지 판결이 가능하냐? 그게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두 번째 질문. 파기 재판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 이 그 소위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이것을 뒤집는 파기 재판은 책에는 써 있다. 대법원의 권한으로서 권리이자 권한으로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에 다 모여서 파기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책에는 쓰여 있지만 불가능하다.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둘 다 불가능하다. 이제 그 하나는 이 전원합의부에서 6월 3일 대선 이전까지 우리 이재명 대표를 다시 불러다가 할 일도 없지만 재판에서 결론 내는 거 불가능하다. 두 번째 아예 한두 번 그냥 급속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재명 유죄 둘 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뭡니까? 조희대는 아직 임기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남았죠. 많이 그럼 남았죠. 새 정부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 재판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누구에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윤석열 세력, 검찰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서울지방법원 두드러 깨고 사찰하고 직위원이 사찰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찰하고 이 속에서 사법부는 그래도 이재명 법을 아는 사람이고 이재명 정치보복 안 할 사람이고 이재명은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재판을 안 하겠다는 쪽의 그 판단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신 윤석열 내부를 잘 아는 검찰 출신 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형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월 3일까지 판결 불가능, 파기 재판 불가능.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니까 재판을 아예 하지 말자. 정지하자. 라는 쪽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닥을 타면서 이제 사법부가 좀 안정화, 사법부 독립이 보장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사법부가 정권이 휘두르는 윤석열이 휘두르는 이 칼을 대신 쓰는 칼제비한테 칼을 받아서 대신 난도질하는 그런 짓 하지 말자. 그런 것까지 조금 있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에는 움찔했습니다. 이거 야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왜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나 그랬더니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걱정은 안 한다. 다 순리대로 간다. 지금 40일 남았잖아요. 그렇죠. 대선이 40일 남았죠. 지금 우리 뭐 유력 우리 당 후보. 저는 이제 아주 고위 당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해도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1위고 그렇죠, 후보가 되실 텐데.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지금 4월 말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사법부가 이 대선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그
노태악 예. 선거위원장도 스스로 회피하잖아요. 회피했죠. 예, 그런 맞아요. 게 하나의 흐름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예. 문제 생기면 제가 말할 텐데 알겠습니다. 이미 현재까지는 40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끝난 거예요. 예, 그렇게 봐요. 예. 지금 상황에서 뭐 판결을 내린다면 이건 엄청난 뭐 네.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지만 엄청난 아직 혼란이 그리고 일어나요. 거기서 또 예.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최하 절반인데 예, 예.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안 합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권한대행이죠. 대표 네. 권한대행이 더 강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하겠다 이런 해야죠. 얘기를 했어요. 해야 됩니다. 예. 아 그것은 무슨 이 윤석열을 뭐 이렇게 억압하자는 측면이 아니고 예. 사실관계에 그럼요.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해야죠.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꾸 공수처니 뭐니 예. 시비를 걸잖아요. 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특검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건 지금 특검 상황에서는 더 강력해야죠. 여기에다가는 반드시 외환죄 외환죄 넣어야 집어넣어야죠. 됩니다. 넣어야 됩니다. 예,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건 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다만 예. 아주 그 급변하는 격변기에 우리 안보를 예. 위해서 예. 또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3월달 예.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외환죄는 사실 지난 특검법에서는 뺐습니다만 예. 이제는 넣어야 됩니다. 예. 예,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속보가 자꾸 나왔다고 하는데 작가님 이거 속보 무슨 속보 있습니까? 그 한 총리에 대한 속보인데 예. 약간 예.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거는 어떤 제가 지금 내용이죠?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뭐 건강 관련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이제 아직 확인이 안 되기 아니 때문에 그 예, 예. 냉정하게 예. 제가 받은 첩보를 이야기를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한 총리께서 뭐, 아니 예, 지금 예. 속보 뭔지 예, 몰라요. 예, 예, 예. 한 총리께서 음. 오후 되면 힘들어하신대요. 예, 오후 되면 이 집무하는데 힘들어한대요. 저도 이제 뭐 이미 오래된 이야기니까 하면 제가 좋아하는 국정원장이 계셨어요. 노무현 정부 때 고영구 원장님이세요. 근데 자꾸 사표를 내시겠대요. 왜요? 고영구 원장하고 저하고는 제가 마치 아들 같은 관계예요. 그런 관계. 제가 뭐 작은 저랑 아버지처럼 이재명 대표 관계네요. 예, 제가 작은 아버지처럼 예. 나이 차이가 또 예, 많고 예, 예. 해서 아니 원장님 왜 사표 내시려고 그래요? 하고 갔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청와대에 뭐 사급 행정관밖에 안 되지만 예. 사적으로 아버지 같이 제가 모시는 분은 갔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때 70세 될까 말까 할 때예요. 예.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박 국장 예. 나도 70이야. 오후 그때. 되면 힘들어. 그치. 아니 그래서 내가 기력이 딸리지. 아니 원장님 건강에 문제 있으세요? 아니 건강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드는 이런 성인병 이런 건 예. 나도 있지.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70세 넘으니까 나도 모르게 힘들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줘. 예. 노무현 대통령님한테 예.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 힘들어서 예.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관두려고 하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죠. 후보가 지난 두 번의 이제 경선 아직 이제 네. 남아 두 번이 남긴 했습니다만 네. 거의 90% 가까운 네.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88% 90% 이상이 됐는데 저 합치면 89% 정도예요. 예.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거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광주에서 호남권 하고 남아 있죠. 그다음에 일요일 날 예. 이제 수도권하고 제주 포함 제주. 강원 예. 수도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김동연 후보님, 네. 김경수 후보님 다 훌륭한 후보예요. 예. 그리고 이제 토론회에 나오실 때도 역시 우리 민주당 다운 네. 그런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네. 훌륭한 자산이시고 하는데 네. 아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밀리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22대 국회 예. 그다음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민주당이냐 윤석열과 싸워서 돌파해서 내란 그 국면까지 한 덩어리 뚫고 나온 그 민주당이에요. 거기서 이제 살짝 미안한 얘기는 바깥에 예. 주변에 계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정서를 다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예. 진짜로 예. 나라 바꾸자. 이 내란 세력 안 된다. 지긋지긋하다. 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아니 후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표가 보여준 지도력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판도로 나온다. 그리고 그건 계속된다.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예, 더 강화될 수도 네, 있다.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이 대표도 이 후보도 경기도지사 하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호남에서의 그 열기라든지 예. 이 수도권 경기 인천의 열기를 봐서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지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예.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 팀이죠. 예. 예. 김동연 맞아요. 지사님, 김경수 지사님 예. 모두 중요한 예. 경기도지사, 예. 경남도지사, 예. 또 청와대 근무 경력, 예. 그다음에 그 기재부에서의 경제 운영 경험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글 올리는 분들이 뭐 녹화 아니고 지금 저희 예. 생방 생방. 중이고요. 예. 이제 뭐 아니 뭐 저 욕하는 분도 있을 수 아니 있는데 욕하는 거 없어요. 괜찮습니다. 아니 욕하는 네. 박선원 의원에서 욕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24일 날 대법원이 속행을 한다고 하니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예. 24일 날 속행하더라도 아까 네. 박선원 얘기하신 네. 것처럼 예. 이게 633 원칙에 가더라도 네. 6월 말이 돼야 3개월이 끝나요. 그러니까 네. 재판이 끝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예. 대선 기간에는 예. 아마 더 이상 안 할 안 거예요. 할 거라는 거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사법부의 정치 관여예요. 그런 일은 없을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속행이 되더라도 예. 이것이 뭐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아니 속행이 돼가지고 네. 파기 자판 등 네. 우리 이 대표님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오려면 예. 새로운 증거, 그렇죠. 새로운 그런 게 물증을 있어야죠. 가져야 돼요. 없어요, 그게. 이거는 이 그 대법에서는 예, 예, 예. 서류심이거든요. 예, 맞아요. 이 법률심만 법률심이기 하죠. 때문에 예, 예, 예. 서류상 2심 재판부가 뭐 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렇죠.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면은 예, 예, 예. 뭐가 새로운 있어야죠. 증거가 나와야 돼요. 음. 근데 2심 재판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판결문에 검찰 공소장까지 붙여버렸잖아요. 맞아요. 자, 내가 이렇게 판결했는데 예, 예, 검찰에서 한 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예. 한 문단 한번 음. 보시오. 그렇죠. 전 국민 다 보시오 하고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정말 전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던져놓은 거거든요. 예. 이거를 뒤집어 엎으려면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어요. 네, 없어요. 예. 그러니까 2심이 나온 뒤에 특별히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도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대선 정부에 들어가면 대법원이 뭐 빨리 그 전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내기도 어려운 예. 상황이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 예. 거죠 결국. 예. 알겠습니다. 불안하지만 예. 이제 대세 얘는 장악 네. 단계다. 장악 단계다. 예. 우리 사회가 예. 이재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예.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히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선 두 번이 남아 있잖아요. 예. 두 번 참여율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니까 충청에서 50%대 예. 그리고 울산은 70%대였거든요. 예. 그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의원님 이게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참여해 달라고 예. 좀 말씀을 아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참여입니다. 절박함입니다. 우리가 정권 바뀌어야 된다. 방 안에서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전부 나오십시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전부 나와서 투표를 행사해 주시고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 본선 가면은 한 표 한 표 모아주는 정말로 우리 당의 핵심 주력 부대가 되셔야 됩니다. 그 시작을 이번 투표 참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박순호 의원님도 광주에 내려가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번 예. 주말 내려가려고 예, 합니다. 그때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박선원 TV 구독 예, 부탁합니다. 박선원 TV 구독 예. 부탁드립니다. 예. 후원도 부탁드리고 후원 아직 안 차셨죠? 아니 후원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래요? 박선원 TV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후원 예. 대신 구독으로 예, 부탁드리도록 후원 대신 하겠습니다. 구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독은 사랑입니다. 예. 예, 박선원 의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박선원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진애 신인규 두 분과 함께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오마이 TV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